안녕하세요. 무비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위쳐 3화입니다. 3화는 화끈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좀 야한 장면도 나오고 괴물과의 전투신 중 좀 잔인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화를 보실 때는 꼭 후방 주의해 주시고 사운드가 너무 큰 부분도 있으니 볼륨도 조절하고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리뷰에는 모두 미리 조절되어 있으니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야기 속에 그 배경이 되는 테메리아, 닐프가드, 에이단 왕국들의 중요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시 모든 내용은 스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포주의 깔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화 역시 총 3명의 타임라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좀 오래된 과거인 예니퍼, 가까운 과거인 게롤트, 현재를 진행하고 있는 시릴라의 이야기입니다. 각자 다른 시간대를 진행하지만 연도나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아서 얼마나 시간대들이 틀린지 예측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3화에는 그 기준이 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폴테스트 왕입니다. 예니퍼의 시점과 게롤트의 시점에서 모두 등장하기 때문에 그 나이대를 비교해보면 약 40에서 50년 정도의 차이로 보입니다. 예니퍼의 시점에서 약 40년 후가 현재 게롤트의 시점입니다. 초반에 광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닐프가드의 왕이 여자와 놀아나다 왕위 찬탈자에게 쫓겨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쫓겨난 왕이 닐프가드의 퍼거스 왕입니다. 이 왕의 횡포를 참다 못해 왕위 찬탈자라는 세력이 1237년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1257년 다시 돌아온 왕의 아들 에미르에게 전복당하죠. 그렇기에 3화에서 게롤트의 시점은 약 1240년쯤, 예니퍼의 시점은 약 1190년대쯤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1화의 위쳐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쳐는 꽤 긴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롤트는 크게 나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등장할 수 있습니다. 게롤트는 한 숙소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던 중 다른 위쳐가 테메리아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쳐를 찾아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현재 테메리아는 폴테스트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왕의 어머니가 산시아 왕비, 이 왕의 여동생이 아다 공주입니다. 그리고 신하로 오스트리트가 있고 담당 마법사는 트리스입니다. 현재 테메리아는 몇 년 전부터 한 괴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괴물은 확인 결과 폴테스트 왕의 딸로 밝혀집니다. 폴테스트 왕과 아다 공주, 신하 오스트리트 간의 삼각관계에서 두 왕족의 근친관계를 질투한 오스트리트가 왕을 저주하여 자라난 낙테아가 스트리가라는 괴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게롤트는 그 저주를 풀기 위해 보름달이 뜨는 날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다시 해가 떠서 수탉이 3번 올 때까지 스트리가를 죽이지도 못하고 시간을 끌면서 버티는 힘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 싸움 끝에 다시 자신의 관으로 돌아가지 못한 스트리가는 저주가 풀려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고로 저주가 풀린 아다 공주의 딸 이름이 아다입니다. 둘의 이름이 같아 헷갈릴 수 있으니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게롤트는 저주를 풀기 위해 무덤으로 들어가기 전 폴테스트 왕에게 딸을 위한 선물이라며 펜던트를 주죠. 그때 아쉬워하는 표정이 인상적입니다. 이 펜던트는 1화에서 램프리가 죽은 후 게롤트가 쫓겨나면서 가져온 그 펜던트입니다. 그리고 싸움이 끝난 후 트리스에게 보수와 함께 펜던트를 돌려받게 됩니다. 예니퍼와 이스트레드는 연인이 되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예니퍼는 마법사 입회식 후 에이단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마법사 회의 챕터에 의해 닐프가드로 떠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주요 마법사들이 모여 챕터라는 이름의 모임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챕터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티사이아, 스트라고브르와 함께 아르토리우스 비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니퍼와 함께 교육을 받았던 프린질라 비고가 그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아르토리우스 주도하의 챕터에서 닐프가드로 가기로 했던 프린질라를 에이단으로 보내게 되고 대신 예니퍼를 닐프가드로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예니퍼가 엘프의 혈통이고 에이단과 가까운 신트라에서 엘프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원래는 마법사 입회식 후에 정식 마법사가 되면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형 후 위쳐처럼 긴 수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챕터의 결정에 반발하여 예니퍼는 마법사 입회식을 거부하고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취도 없이 마법사 성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본인을 괴롭혀왔던 삐뚤어진 입, 굽은 등을 모두 마법으로 성형을 받으면서 마취도 없이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죠. 그 고통이 지나간 후 성형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당당한 모습으로 에이다리 왕에게 직접 접근해서 마법사의 자리를 확인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르토리우스와 프린질라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3화에서 처음으로 트리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트리스의 그 외모를 포함한 연기력 논란이 시작되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원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고 그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게임이라는 흥행작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내용으로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게임을 즐겼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게임처럼 아름다운 모습의 트리스를 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게임으로서의 트리스와 드라마에서의 트리스는 별개의 인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의 트리스는 그 매력이 게임처럼 보이지 않고 사실 드라마에서의 비중도 게임처럼 크지 않습니다. 게임보다는 소설 원작의 내용에 좀 더 비중을 둔 것이겠죠. 예니퍼도 사실 게임과 다른 모습이지만 드라마에서의 모습이 충분히 매력적이어서 그런 논란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내용 전개상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는 트리스라면 트리스 역을 맡은 배우가 좀 더 노력하여 자신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3화에서는 이 드라마가 가진 교차 편집의 매력이 제대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괴물과 힘겨운 결투를 하고 있는 게롤트와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예니퍼, 그 두 가지 상황이 두 배우의 멋진 연기와 또 긴장감 넘치는 음악과 함께 진행되어 멋진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주가 풀려 인간으로 다시 돌아온 아다와 마법 성형이 마무리되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예니퍼가 교차되며 두 인물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보는 내내 게롤트, 아다, 예니퍼가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지만 인상 깊은 너무 멋진 연출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릴라는 이번 3화에서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다라와 함께 도망다니다 본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홀려 숲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다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려 하는 다라는 숲을 지키는 자에게 활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 숲의 정체는 이후에 밝혀집니다. 3화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일부 생략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잘 정리된 더욱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